초등부터 아이들이 한국사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필수 과목인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학생들한테 한국사는 얼마나 중요한 과목일까요? 시험 때문에도 중요하죠. 하지만 어린이들이 잘할 때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한국사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암기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모든 공부는 암기 이전에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면서 암기를 상대적으로 좀 덜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교수님이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한국사는 암기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이해입니다. 이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로 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역사로 대중과 소통하고 계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이익주입니다. 초등부터 아이들이 한국사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필수 과목인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학생들한테 한국사는 얼마나 중요한 과목일까요? 시험 때문에도 중요하죠. 하지만 어린이들이 잘할 때 세상의 지식을 처음 접하는 것이 한국 역사예요. 한국 역사 속의 인물, 위인전을 통해서 꼭 한국 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점에서 일생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사회 과목에서 이 역사라는 부분이 양이 제일 많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외울 것도 많고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초등, 중등, 고등에 나눠서 배우긴 하는데 초등 때 아이들 역사를 이 정도만 배워도 충분한데 너무 좀 오버해서 많이 배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교수님 평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역사 공부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하려면 공부하는 양이 줄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역사가 대단히 깁니다. 길다고 한 것은 공부할 양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다 공부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재밌게 시작을 했다가 언젠가는 실증이 나고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쯤 되면은 수포자가 아니라 역포자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걸 다 알아야 할까요?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네요. 이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실증 내지 않을 만큼만 공부하게. 이래서 점점 재미가 붙으면 중학교 가서는 조금 더 많이, 고등학교 가서는 조금 더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학부모 여러분입니다. 역사 공부하세요? 나는 안 하면서 아이 얘기만 시키면 아이가 하겠습니까? 역사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언제나 재밌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겠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궁금한데요. 재밌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한국사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부모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너는 책 보고 공부해라.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책을 아이에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 책을 부모님이 꼭 읽었어야 되죠. 부모님 먼저 읽고. 그러면 읽고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실증 내지 않도록 컨트롤 해가면서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공부를 언제나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암기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모든 공부는 암기 이전에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면서 암기를 상대적으로 좀 덜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교수님이 비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과목과 다르게 한국사는 암기가 먼저고 그 다음이 이해입니다. 이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로 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암기를 해야 이해가 되는.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사람들의 삶의 기록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살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사나요? 우리 이해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미 존재하죠.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암기한 게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많은 것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지식은 암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커다란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거는 사소한
지식을 암기를 계속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린이 때는 재밌는 것만 알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그때부터는 흐름을 잡으려고 하고 그 흐름을 잡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 공부는 인과관계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뒤에 일어나는 일이 앞에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암기한다고 할 때에도 흐름을 잡고 순서를 잡고 암기를 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 한 사건 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된다라는 거죠. 나이에 따라 다른데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고등학교 나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수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교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네. 예, 이익 주는 역사라는 채널을 저도 열심히 봤는데요. 네. 최근에 종영한 원경 네. 얘기를 되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네. 근데 보통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사건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보통 정치, 제도 뭐 이런 것 중심으로. 근데 교수님께서는 인물 중심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네. 인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역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네.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역사 공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또 왜 싸웠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정작 사람이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는 사람에 집중하자. 옛날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15세기에 살기도 하고 10세기에 살기도 하고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고려는 어떤 나라고 조선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활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교육은 그 배경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다 뺏기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정작 못했던 거죠. 저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바꾼 건데 이 편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면 시험 문제를 못 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시험과 무관하게 재미로 한다 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시험 출제 못해도 괜찮고 시험 점수 안 나도 괜찮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람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에 감수하신 책이 네. 나왔어요. 열혈 세종대왕이라고 해서 이건 세종대왕님의 어린 시절을 다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수하면서 팩트체크도 중요했지만 어린이들이 어린 세종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어린이들이 위인전으로 세종대왕을 읽으면 네. 다 할아버지 얼굴을 맞아요.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내가 몇십 년 뒤에 저렇게 될까? 이거는 너무 먼 미래 이야기잖아요. 내 나이 때 세종은 어땠을까? 오히려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물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조선의 왕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일반적인 왕자의 모습에서 많이 달라지진 않았을 테니까 이런저런 지식을 총동원해서 세종의 어린 시절부터를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읽기에 나와 가까운 세종, 내 친구 같은 세종 이런 느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옛날 훌륭한 위인이나 지금 이 책을 읽을 지금의 어린이들이나 똑같아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능성을 발휘하고 키워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노력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만들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위인의 훌륭한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점이 아니고
이 평범한 어린이가 그저 수많은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세종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위인으로 거듭나는가 하는, 말하자면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화를 잠깐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의 세종대왕의 일화. 사실은 기록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세종은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왕으로 있으면서 신하들하고 정말 싸움을 많이 해요. 그 싸움이라는 게 자기 고집을 안 꺾는 바람에 생기는 그 싸움인데,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셌겠구나. 그래서 어린 왕자가 궁궐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막 고집 부리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요. 네. 난 저걸 꼭 해야겠어. 그러면 그걸 하고야마는 이런 모습이 어릴 때부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 정도면 사실에서 어긋나는 건 아니니까 어린이들용 만화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세종의 고집, 이런 장면들이 책에 꽤 많이 나오는데, 이 책 읽고 어린이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고집센 어린이가 나중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감상하신 이 책이 사실 역사 만화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는 걸 학부모님들이 좀 꺼려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역사는 또 스토리라서 네.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습 만화로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 만화를 감수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인데요. 만화가 다른 어떤 책보다도 사람들 간의 관계, 이 관계를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상대방을 대하는지 하는 것들이 만화에는 드러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글로 된 소설을 읽을 때는 글을 읽으면서 그 그림을 상상을 해요. 네. 그런데 이것은 나이가 좀 든 다음에 독서에서 가능한 거고, 어린이들 단계에서는 그 상상을 그림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나와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만화가 그걸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역사 만화는 만화라는 수단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냐, 이걸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참 말씀드릴게요. 픽션이라고 하잖아요. 허구가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마치 서로 접착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과 사실이 서로 붕붕 떠 있는, 떨어져 있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이걸 잊기 위해서는 허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넣은 그 장치들에 대해서는 책 뒤에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네. 진실 혹은 거짓? 네, 진실이요, 거짓이요, 또는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심지어는 애매하오까지 해서 판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못 알게 될 가능성, 이걸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역사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옛날이 지금과 같지 않다 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세종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그 사람을 볼 때 그것이 진정한 역사 이해가 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지금 상태에서, 지금과 똑같은 시대에서 옛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비칠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나랑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하려는 그런 느낌으로 역사 공부를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또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하면 될 일이죠. 이 만화를 옛날 사람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세종은 이랬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많은 역사 속 인물 중에서 세종대왕을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요, 가장 훌륭하다 할까, 가장 흠이 없다 할까, 가장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 누굴까?
누굴까 하면 저는 세종대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만화 해석뿐 아니고 학문적인 글을 쓰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글을 쓰더라도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정말 솔직하게 모든 장면에서 감탄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30년 넘게 왕위에 있으면서 한 번도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세종대의 업적이 굉장히 많죠. 네. 뭐 측우기, 칠정산 내외편, 훈민정음 창제, 공법 시행, 고려사 편찬 굉장히 많은데 이 업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세종이 왕이 된 지 20년 이후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20년 동안은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일을 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준비를 한 겁니다. 20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한 번에 꽃 피듯이 봄에 꽃이 막 폭발하듯이 업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 하고 다음 일하고 또 다음 일하고 이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일을 20년 동안 준비를 해서 막 터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종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켜놓고 해와. 이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계속 이걸 점검하고 방향을 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이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네. 놀라운데 이 세 가지를 떠받치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왜 할까? 무엇을 위해서 할까? 목표. 그 목표가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국왕으로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철저했다는 겁니다. 훈민정음 만들 때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문자를 만든다.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세종의 업적은 전부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국왕으로서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정말 이런 거 넘사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수준의 자세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한 사람의 위인을 골라서 만화를 그린다면 단연 세종대왕입니다. 뭔가 되게 뭉클해지는 그런 네, 심정이 들었는데요. 아이들도 세종대왕의 업적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면서 이 책을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이 책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은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책은 그냥 재밌게 읽으면 됩니다. 이 책 읽으면서 뭘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책의 그 느낌은 어린 시절의 그 느낌이 아마 자라면서 계속 남아있게 될 겁니다. 사소한 역사적 사실에 얽매이지 말고 아, 세종은 이런 느낌의 사람이었구나. 그 이미지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틀린 이야기는 제가 감수하면서 뺐으니까 일단 역사적 사실이 들어있는 것이다. 충실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공부를 위한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책 뒤에 진실 또는 거짓 이것도 있고요. 그 뒤에 연표가 있는데 연표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보면서 아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 정도 알면 충분합니다. 역사 공부를 할 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부록도 들어가 있거든요. 훈민정음인 거죠, 교수님?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역사적인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된 게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이 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좀 읽혀봐야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이 책에 대한 기대 소감 남겨주시면 저희가 5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